안녕하세요. 해피안쌤입니다. 오늘은 명사의 격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명사는 문장에서요. 주어로 사용될 수 있고요. 목적어 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사용되는 것은 밑에 표를 보시면 문장에서 주어 자리 또 보어나 목적어 자리 이런 곳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지요. 동사 자리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명사는요. 인칭대명사처럼 이렇게 뭐뭐의로 표현되는 소유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인칭대명사는 나의, 너의, 그의, 그녀의 이렇게 변해서 소유격을 표현할 수 있지요. 근데 명사도 이렇게 뭐뭐의라는 표현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제 밑에를 보시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명사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주격이라는 것은 주어에 들어갈 자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주어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 그리고 목적격이라는 것은 목적어에 들어갈 자격. 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물론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죠? 그리고 소유격이라는 거, 소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어요. 그런데 인칭대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은 다른 모양을 가지죠. 그래서 I의 경우를 보면 I는 주격이지만 목적격으로 사용될 때는 me를 써야 돼요. she라는 인칭대명사는 주격이죠. 네, 목적격은 her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요. 명사는요. 주격의 모양과 목적격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굳이 명사의 주격과 목적격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주격에 사용될 때는 주어 자리에 넣었다는 얘기고요. 목적격에 사용됐다는 것은 목적어 자리에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유격은 조금 달라요. 네, 누구의 무엇이라는 이 소유격으로 사용될 때는 조금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네,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게요.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려면 명사 다음에 apostrophe s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명사 뒤에 바로 apostrophe s. 그래서 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apostrophe 해주고 s. Jenny라는 명사가 있다면 Janice, apostrophe s. 이렇게만 써주면 N의라는 말이 되고요. 제니의라는 말이 되지요. 그 다음에 명사, 일반적인 명사인데 복수형을 만드느라고 s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student라는 단어에 students, s가 붙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의 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에 그냥 apostrophe만 써주면 돼요. 학생들의 apostrophe 그것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녀, 여자아이, girl에다가 여자아이들의 라고 해주고 싶어요. girl, girls 거기에 의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apostrophe만 해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s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students, girls s를 추가적으로 붙이지 않아요. 원래 명사에 s가 붙어서 복수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소유격으로 바꿀 때 apostrophe만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뭐의라는 표현의 그 뜻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복수형에 apostrophe를 붙이고 또 s를 붙여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s로 끝나지 않는 복수명사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것과 같이 apostrophe s를 붙여서 아이들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s로 끝나는 이름. 그러니까 명사에 원래 그 명사에 s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복수형을 만드느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가 s를 원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어퍼스트로프만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퍼스트로프 s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본 거는 이게 더 많더라고요. 제임스 어퍼스트로프 s 이렇게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명사가 자기 원래 단어의 s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 경우에는 어퍼스트로프 s를 붙여서 네, 이렇게 뭐뭐의라는 소유격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생물인 경우가 있어요. 무생물. 살아있지 않은 거겠죠. 네,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의 경우에는 물건 같은 거, 이것의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오브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책상 다리, 책상이 살아있지 않죠? 무생물이에요. 그러면 다리 오브 책상 이렇게 써줍니다. 다리 오브 책상. The leg of the table. 그 집의 지붕. 그러면 지붕 of the house. 네, the roof of the house.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 버스의 문 그러면 문 그리고 of the bus. The door of the bus. 자, 가위의 손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손잡이 of the scissors. 네, 그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항상 네, 무생물인 경우에는 of를 사용하는데 네, 주체가 되는 걸 뒤에다 써주고 이렇게 책상 다리 하면 다리 오브 책상. 그 집의 지붕 그러면 지붕 오브 집. 버스의 문 of bus. 요걸 기억하세요. 네, 이게 of로 쓰는 경우에는 다리가 먼저 오고 책상이 뒤로 가고 지붕이 먼저 오고 집이 뒤로 가고 문이 먼저 오고 버스가 뒤로 가고 네, 가위의 손잡이면 손잡이 of 가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무생물이면서도 어퍼스트로프 s를 사용해서 소유격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신문은 오늘의 신문 다 무생물이죠. 그런데 오늘의 신문이라고 할 때는 today's newspaper, 어제의 신문 그러면 yesterday's newspaper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10마일의 거리 그러면 10 miles distance. 네,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 조금 예외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명사의 소유격이 되게 간단한 듯 하면서도 살짝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생물인 경우와 아까 s로 끝나는 경우는 좀 조심해서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